안녕하세요. 국민의힘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오늘부터 화요일, 수요일, 3일까지 수요일까지 매일 한 차례씩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희가 인청에서 다뤄야 될 주요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론 보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오늘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다음에 국가 최고 공직자입니다. 국정을 총괄하고 공직사회를 통할하며 국정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상징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국민 앞에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한성숙 후보자가 대한민국 최고위급 공적 권력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한성숙 후보자는 개인의 도덕성, 공정성, 국정운영 적격성 어느 측면에서도 국무총리로서 부적절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이유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첫째, 한 후보자는 네이버 내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현재 정부 핵심 인사에는 정권 초반기부터 네이버 출신 또는 네이버와 밀접한 인연을 가진 인사들이 잇따라 중용됐습니다. 이른바 AI 주권을 총괄하기 위해 영입했다는 네이버 AI랩 소장 출신의 하정우 전 대통령 비서실 AI 수석비서관, 네이버 전신인 NHN 대표 출신의 문체부 장관 최희영 장관, 벤처 플랫폼 정책을 총괄하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 출신인 후보자 이르기까지 특정 플랫폼 기업 출신 인사들이 국정 운영의 핵심 요직으로 발탁됐습니다. 대한민국의 AI 정책과 콘텐츠 정책, 벤처 정책이 국가 전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플랫폼 기업 출신 인사들이 설계한 또 하나의 네이버 생태계 확장 프로젝트인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한성숙 후보자, 최희영 장관, 하정우 전 AI 수석에 이어 다시 하정우 국가 AI 부위원장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버린 AI를 담당하던 AI 수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흥행카드로 소비하더니 낙선하자 다시 네이버 내각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AI 정책은 국가의 미래 비전 전략입니까? 아니면 네이버 출신 인사들의 순환 보직 체계입니까? 둘째, 한 후보자는 이해충돌과 보훈인사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후보자는 2015년에서 17년 사이 네이버의 신사옥 건립 특혜를 위한 성남FC 40억 후원 의혹과 자유롭지 못합니다. 실제 네이버는 40억 후원 후에 신사옥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고 주차장 진입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중간절단자인 희망살림의 비영리 법인도 찐명 인사들의 주축인 단체입니다. 그리고 당시 한성숙 후보는 네이버 서비스 총괄이사 부사장이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건 당시 네이버 대표였던 김상원 전 대표는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성남FC 후원이 뇌물성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은 반대했다. 그러면 누가 찬성했고 그래서
이 사업의 주인공들은 누구입니까? 검찰은 네이버의 성남FC 후원금 제공과 인허가 특혜 사이의 대가 관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법원의 최종 판단은 남아 있지만 국민은 대통령과 오랜 기간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의 한 축에 있었던 인물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는 것이 적절한지 묻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성수 후보자는 플랫폼 권력의 공정성과 책임성에 대해 충분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한 후보자의 네이버 대표 재임 시절은 드루킹 사건을 비롯해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 운영과 언론 제휴 구조, 댓글 정책을 둘러싸고 수많은 논란이 제기되던 때였습니다. 뉴스타파 등 특정 언론사의 네이버 콘텐츠 제휴사 입점 과정의 공정성 논란, 뉴스 배열과 알고리즘 투명성 논란, 포털의 과도한 여론 영향력 문제는 지금도 국민적 논쟁거리입니다. 그야말로 기사를 쓰는 것은 언론이었지만 국민이 어떤 기사를 읽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네이버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네이버는 언론사의 총괄 편집국인 셈입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작년 7월 중기부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어떤 설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당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국민과 언론의 알고리즘 원리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도, 언론도, 국민도 네이버 알고리즘 관련된 어떤 설명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대한민국 사이버 민주주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 더 큰 단위의 민주주의를 다뤄야 하는 국가 행정을 총괄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설명이 뒤따라야 합니다. 넷째, 한성수 후보자를 둘러싼 준법성과 도덕성 결격 사유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 불법 증축과 무단 영업, 가족 간의 기형적인 거래를 둘러싼 편법 탈세 의혹, 그리고 청문회에서의 거짓 해명 논란은 결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준법의식 자체가 파탄났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국민은 고위공직자에게 법의 최소 기준이 아니라 서민의 모범이 되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이미 중기부 장관 청문회 때 지적된 불법 증축에 대한 시정 명령을 무려 1년간이나 이행 강제금으로 뭉개며 불법 영업을 지속하다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고서야 부랴부랴 벼락치기 철거 가림막을 치고 있는 아주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본인 신상과 직결된 가족 간의 편법 증여 논란이 현재 진행형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동생에게 추가로 1억 원을 또다시 대여하는 방식으로 세법을 교묘히 회피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한성수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으로서 추진한 소위 모두의 창업 사업을 참으로 부실하게 설계함으로써 청년들에게 희망 대신 큰 고통을 안긴 장본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 창업 시대라는 말 한마디로 시작해서 예산 전용과 편법 증액을 통해 추진된 소위 모두의 창업은 처음부터 졸속 사업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된다며 지원자를 모집했지요. 하지만 실상은 몇백 자 이내에 그 어마어마한 사업성을 증명해야 하는 불가능한 도전을 요구했습니다. 탈락자의 이의 제기조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불통행보 그 자체입니다. 사실상 스타트업 기본소득과도 같은 조건 없는 창업활동 지원금 200만 원을 살포하는 수준의 사업을 설계하고도 한 후보자는 이를 자신의 최대 업적인 양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패가 가장 중요한 가장 큰 홍보 대상이라고 우기는 셈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사실은 이 모두의 창업에서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인 6,24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반성은커녕 청년 수천 명의 소중한 창업 아이디어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몽땅 유출하는 사고를 저지르고도 한성숙 후보자는 오늘 오전 도어 스태핑 형식을 빌려 하나마나한 사과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성숙 후보자와 중구부에는 어떤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까? 어쩌면 이렇게 자신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너그러울 수가 있습니까?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을 수반할 수밖에 없었던 청년의 도전이 한 후보자의 경력 부풀기용으로 졸속 추진으로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는 전 부처를 통괄하는 국정 책임자의 자리입니다. 국가의 공정성과 상식을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또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한성숙 후보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 플랫폼 기업의 인맥과 이해관계가 국가정보 핵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독점하고 국가 정책이 국민이 아닌 특정 기업과 특정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설계되는 것이 아니냐는 근본적 우려입니다. 이것은 이해 충돌이고 이것은 부정의 씨앗입니다. 대한민국은 특정 기업의 정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네이버 공화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총리는 특정 플랫폼 기업의 성공 신화를 대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몰랐다면, 이 사실들을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한성숙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그것이 제3자 뇌물 공여로 엮인 피의자 간 보온 행위라는 비판을 피할 유일한 방법이며 잠실에 모인 수많은 2030 청년들이 희고하고 있는 무너진 공정과 상식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앞으로 우리 야당 국민의힘 인사청문회위원 1동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한성숙 후보자의 국무총리 지명 부적격성을 밝히고 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6월 22일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1동